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린 윤곽밖에 안 배웠으니까 윤곽으로 얘 떨구고 잔삭하면 들어가는 거 한번 볼게요. 그냥 구멍 뚫고 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윤곽으로 절삭 조건도 무시하고. 자, 가운데 기준으로 오른쪽 잡겠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을 거예요. 여기 빵꾸니까 이렇게 잡을 겁니다. 공구 들어갑니다. 자, 공구에서 새 공구 생성, 평행드밀 잡아주시고요. 우선 10파이로 떨굴게요. 7파이로 그냥 그렇다 치고 절삭 조건도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무시하겠습니다. 자, 절삭 파라메타 창에 들어가서 절삭 조건 들어가서 그대로 놓고요. 0으로 그냥 갈게요. 잔삭이니까 진입뽑기에서 1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으로 3할 정도 주고 그냥 닫힌 요소 중간점 체크해주세요. 요거 체크해주고 3할 정도 주고 동일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1mm 떨어져 나가게 하고 확인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입을 이렇게 해서 떨구고 나면 이쪽에 이제 잔삭이 남죠. 일부러 지금 너무 안 남겼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안 남겼는데 우선 잔삭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 들어가 볼게요. 가보고, 자, 하나를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안 하고 체인을 다시 잡으셔도 되고 컨트롤 CV. 자, 공구에서 파라메타에서 자, 공구 새 공구 생성을 합니다. 한 6파이나 5파이나 6파이로 할게요. 평행되면 6. 저기 아까를 12파이로 바꿔야겠다. 너무 조금 남는 것 같으니까 끝내기로 바꾸고, 절삭 조건도 무시할게요. 하고, 자, 12파이로 이따 바꿀게요. 절삭 파라메타 창을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작은 화살표 재가공을 들어가게 돼요. 재가공. 자, 이전에 실행된 모든 공정을 감안은 앞에 있는 공정을 전부 다 연산을 해서 미가공이 있는 부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직전에 바로 앞 단계에서 한 공정을 감안을 해서 잔삭을 패스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세 가지. 공구에 지름을 넣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윤곽은 뻔해요. 8파이로 돌아서 안 남는 구간, 그죠? 10파이로 돌아서 안 남는 구간. 근데 포켓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스타일을 주느냐에 따라 남는 구간이 진입을 하는 구간, 목 들어가는 구간이 있죠. 포켓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앞에 이거를 하나 써야 돼요. 근데 윤곽에서는 그냥 공구 지름만 넣으셔도 돼요. 공구 지름만. 나 전에 뭐 12파이로 했다. 네, 12파이로 바꿀 거니까. 자, 그리고 경로 확장 12파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확장을 어떻게 확장을 할 거냐. 그럼 나는 그냥 확장을 얼마나 확장을 할 거야. 나 0.5만 더 늘리겠다. 10%나 10% 됐으니까 0.6 넣을까? 0.6 10%. 네, 0.6만. 원래 이제 코너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 코너가 R이 방향이 생성이 되면 여기보다 좀 늘리겠다는 얘기죠. 잔삭 가공 여유를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요거 화면 표시라고 체크를 하면 내가 자,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이따가 화면에서 얼마만큼 잔삭을 해야 되는지 화면에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눌러도 상관없어요. 누르고, 자, 깊이 가공을 하는데 나는 그래 좀 깊으니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2mm씩 3mm씩 절삭을 할 거야. 여기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꼭 공구 유지를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뜨는 구간이 너무 많아져. 그죠? 절삭하고 뜨고 절삭하고 뜨고 절삭하고 뜨고 공구 유지를 꼭 눌러 주셔야 돼요. 자, 진입 뽑기에서는 1으로 진입을 하셔도 되고 한 1할만 넣을까요? 1mm 1으로 진입을 하고 법선으로 진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법선이나 1으로 하고 마이너스 21mm까지 라고 하고 확인을 한번 눌러볼까요? 확인.
하면 자 여기서 이게 12파이로 윤곽을 돌렸을 때 이만큼의 잔상 영역이 남을 거다. 근데 엔터를 한번 치면 내가 이 공구로 정상을 돌리면 이만큼 다 나올 거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야. 그리고 엔터를 치면 나는 이만큼 깔 거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잔삭이 나오게 되죠. 볼까요?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시뮬레이션을 봐야 알겠죠? 자, 그 전에 앞에 했던 거 12파이로 좀 바꿔줄게요. 12파이로 앞전 공구를 12로 좀 교환을 할게요. 왜냐하면 좀 잔상률을 좀 더 주려고. 끝내기 확인. 그리고 여기서 내가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자, 제가공 적용 공차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5% 내만 그냥 있으면 돼요. 왜냐면 이게 정삭 툴패스에 대한 연산이 아니라, 정삭에 대한 공차가 주는 게 아니라, 이게 3D를 예를 들면 황삭을 이렇게 있으면 이 메쉬 형태의 공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0.3이 더 덜. 근데 그거보다 큰 확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요. 2D에서는 평면상으로 된 거기 때문에 공차를 더 줄여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3D에서는 좀 문제가 돼도 확인 한번 볼까요? 아이고. 자, 모의가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세팅을 아까 저장을 환경 설정에서 해야 돼서 세팅을 돼 있나? 네, 됐네요. 그러면 플레이 한번 눌러볼까요? 자, 떨궜어요. 자, 이걸 치워볼까요? 이거 치우려면 여기 모의가공에서 칩 제거라고 돼 있는 거, 이거 떨어져 나가는 애들 클릭을 하면 돼요. 클릭을 하면 날아가죠? 하고 다시 플레이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제가공입니다. 제가공. 이거는 제가공에서는 따로 중요한 거는 이거 그냥 공구 유지를 꼭 체크를 한다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깊이 가공에서 이거 안 하면 시간이 100배로 훨씬 더 걸려요. 아이고, 이거 좀 빼버려야지. 안 되겠다. 굳이 안 봐도 되는데, 이렇게. 이거 안 하면 이런 식으로 뜨잖아요. 의미 없죠? 의미 없으니까 제가공에서는 공구 유지를 웬만하면 펌을 하시고 잡아 주셔야 편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게 제가공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공을 켜고 공구 유지를 체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이게 포켓에도 제가공이 있어요. 포켓에도 제가공이 있을 때는 무조건 이 지름이 아니라 앞에 거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앞에 거나 이전에 모든 공정을 감안을 해서 하게 돼서 확인을 한번 눌러줄게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진동이라는 걸 한번 나가 볼 텐데, 진동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별 의미 없어요.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쓴 일이 여러분들 없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싱글로 한번 보면
공구 엔드밀 10파이 엔드밀 잡아주고 깊이 빼고요. 자, 여기서 결사 파라메타에서 밑에 진동이라고 되어 있는 옵션을 넣으면 내가 마이너스 5를 기준으로 넣고요. 진입복귀 접선으로 갈게요. 접선 10mm 10mm 하면 여기 보면 옵션으로 내가 흔드는 거예요. 그냥 6mm씩 아니 5mm씩 여기 한 10mm만 할까요? 10mm 간격으로 하고 확 넣으면 정면으로 볼게요. 그죠? 저도 뭐 실질적으로 써본 적이 없어서 쓸 일이 없어서 누가 이런 거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진동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진동이라는 기능이 있고 3D 못따기만 하나 하면 되는데 3D 못따기는 3D 못따기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30도 이하를 기준으로 잡아요. 브랜드 밀로는 45도까지 되기는 하는데 45도까지 넘어가면 차라리 곡면 투영이나 우리가 3D에 있는 투영이나 뭐 이런 걸로 못따기를 해야지 이게 좀 굉장히 불안정적이에요. 라인만 가지고 하는 거는. 왜냐면 모델의 형태에 따라 그 안쪽을 파먹을 수도 있고 지밍 링크를 빠져야 되는데 문제가 좀 생길 소지가 좀 많아서 보통 30도 이하의 제품들에 대해서 3D 못따기를 하게 되는데 커브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 탑 평면 자 레벨에다가 2번에다 하나 그려볼게요. 2번 우리 키 하나 파볼까요? 키 원통의 키 자, 와이어프레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에 사각형태 그리기로 중앙을 기준으로 너비가 10에 잠깐만 10에 너비가 폭이 너비가 25에 높이가 8인 키를 꽂을게요. 여기다가 낼 거예요. 그리고 딜리트 여기서 끝점 여기랑 해서 아이고 지름이 반경값이 잘못 선택했네요. 여기서 풀고 여기랑 8 넣어주세요. 반경이 4 V 요거를 지워줄게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40파이 환봉에 키를 판다. 거기 위에 못따기를 주겠다. 뭐 이런 경우 있죠. 그러면 자, 우선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모델링을 안 하시려면 그냥 선택을 하고 이동 메뉴에 롤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돼요. 롤. 자, 롤을 쓸 거예요. 롤. 근데 우리가 하나를 좀 할게요. 롤이라는 기능을 한번 말할게요. 하고 체인을 이렇게 체인으로 전체적으로 걸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지름이 한 30파이만 할까요? 35, 40파이 할까요? 40파이? 40파이 너무 큰 것 같으니까 30파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이 30파이에 X축으로 마이너스 90도를 주면 위로 올라올 거예요. 아, 90도인가? 그냥 90도구나. 90도라면 위쪽으로 올라올 거예요. 90도. 각도 공차는 1000분의 5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굳이 점과 우리가 어차피 3D 데이터예요.
직선과 원호로 나올 필요 없어요. 그러면 수많은 점으로 나와요. 그럼 체인 잡을 때 얘가 엄청 버벅거려요. 그러면 그냥 스플라인으로 잡아주세요. 좌회곡선으로 스플라인으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올라왔죠? 그죠? 얘 어차피 윤곽 할 때는 얘를 쓸 거고, 얘는 지금 뭐 못따게 할 때만 쓸 거니까 시뮬레이션을 보려면 윤곽도 한번 집어넣어야 되니까 얘만 레벨을 좀 옮겨 볼게요. 마우스 우측 레벨 변경, 복사 이동을 할게요. 3번으로. 옮겼어요. 3번만 좀 끌어놓으세요. 네, 평면. Z를 밑으로 내릴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 보통 여러분들이 킵할 때 보통 Z 제일 높은 데다가 잡더라고요. 그죠? 센터에서 잡지는 않잖아요. 높은 데서 잡으시니까 좀 내려야지 원점에. 체크하고 찍고요. 자, 이동 평행 이동을 누르면 찍고요. 이동 평행 이동을 누르면 이동으로 하게 됩니다. 이동으로. 화살표를 Z 쪽으로 마이너스 15, 30화 했으니까 15mm 내려주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됐죠? 근데 센터에 있는 거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설정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환봉으로 해가지고 잡을 수가 있는데 원쪽 밑으로 내려와 있으면 조금 힘드니까 모델, 자, 동그라미 하나만 우선 그려가지고 걔를 소재로 잡을게요. 우선은 저 따라서 간단하게 4번이라고 입력을 해보세요. 레벨에 가서. 자, 그 다음에 3번을 잠깐 끄고요. 4번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에서 우측면도에서 볼 거예요. 우측면으로. 그리고 여기다가 30파이 동그라미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밑으로 15mm 좀 내려주세요. 아, 힘들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을 보기 위해서 그냥 내리는 거예요. 이동 평행 이동으로 그냥 마이너스 15를 넣어주세요. 우측면, 정면에서 우측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우측에서. 자, 색상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 평면으로, 마우스 오른쪽 평면으로 보면 위에서 보는 거고, 마우스 휠 돌려보면 이렇게 있죠? 이렇게요. 그럼 솔리드에서,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솔리드에서 돌출로 체인을 잡으면 여기를 80mm, 100mm 정도 튀어나오게 해주세요. 방향이 반대로 되신 분들은 요거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서 V로 파이프 하나 그려볼게요. 됐어요. 자,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소재와 2번, 3번이에요. 소재부터 집어넣을게요. 왜냐면 시뮬레이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귀찮은 걸 했는데, 자, 가공 경로창에 공작물 설정에 잠깐 들어갑니다. 그룹부터 하나 할까요? 공작물 설정에 들어가요. 자, 이 사각형 말고 플러스를 할 거예요. 추가를 할 거예요. 추가를 할 건데 여기 선택. 자, 얘는 솔리드나 메쉬 형태의 소재를 모델링이 있는 상태에서 체크를 하면 걔가 소재로 들어와요. 시뮬레이션에서 솔리드나 STL 파일, 메쉬 형태. 그래서 찍고 야, 얘 소재야 하고 V 누르면 이렇게 소재가 들어와요. 그리고 얘가 지금 사각형이 원소재가 아니라 얘가 시뮬레이션에 얘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갖다 놓고 마우스 우측 버튼 활성화된 공작물로 설정. 이 공작물을 재료로 쓸 거야 라고 해주셔야 돼요. 어차피 이건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은 한번 잠깐 보는 거 하고 이제 장공 째볼게요. 자, 2번, 3번.
2번 3번 2번이 평면 3번이 면치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룹을 하나 만들게요. 자, 머신 그룹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그룹 새 가공 그룹 하나 만들어주세요. 머신 그룹 창에서 우측 버튼 그룹 새 가공 그룹. 자, 시뮬레이션만 볼 거니까 두 가지만 만들게요. 6파이 하나 8파이 하나 6파이 하나 6파이 NC 하나 두 가지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곽으로 체인 이렇게만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다 필요 없고 진입뽑기도 필요 없고 한번 시뮬레이션만 보는 거니까 공구 하나 6파이 플랫 하나 있네요. 하나 마이너스 6mm 째볼게요. 하고 아이고 뭐가 잘못되어 있죠? 네, 2D로 잡아주세요. 램 2D로. 자, 이렇게 되면 잠금으로 키를 팔 거예요. 너무 많이 팠나? 하고 레벨 3번을 열어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정면에서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여기서 가공 경로 윤곽 가공 평면으로 가야 돼. 마우스 오른쪽 평면 가공 경로 윤곽 가공 체인을 겁니다. 엔터. 3번 이게 입체적으로 돼 있는 체인을 걸게 되면 우선 하나 만들고요. 공구부터 챔퍼 이게 0.2에 6자리를 그린다. 어디 갔냐 하고 저거 조건은 무시하고요. 누르면 6파이 챔퍼 3D로 돼 있는 커브를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윤곽의 종류가 3D로 따라 들어가게 돼요. 윤곽의 종류. 왜냐면 윤곽의 끝단을 따라 우리 아까 보여드렸죠. 날끝이냐 중앙이냐 이게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3D 못따기라는 창이 활성화가 돼요.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볼앤드밀을 선택을 하면 얘가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쓰진 않을 건데 볼앤드밀을 선택하게 되면 볼로 바뀌어요. 그죠? 볼로 바뀌고 못따기가 비슷하게 대충 여기서까지 폭만 나오게 돼요. 이해하겠죠? 볼로 각이 35도 30도가 넘어가면 웬만하면 볼로 하세요. 볼로. 왜냐면 이게 공구가 45도짜리인데 각도가 이 각이니까 어느 정도 먹는데 이거보다 커지면 여기 닿잖아요. 여기 넓게 닿잖아요. 그죠? 하기 때문에 공구에서 챔퍼 0.2c만 줄게요. 하면 정면으로 볼까요? 아이고 Z값이 들어있나보다. 0이 돼야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 나오는 거죠. 오케이? 경사가 작으면 이걸로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경사가 작으면 보면 여기서 모의 가공 킥 폈고요. 킥 팠고 여기가 원래 확 먹어야겠죠? 근데 이제 확은 아니고 적당히 먹고 나옵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가 이렇게 풀로 돼 있으니까 여기가 확 티가 나게 먹어야 되는 건데 뭐 이런 형태로 갈 때 커브를 지금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있는 커브만 잡아주시면 그냥 이렇게 롤로 말아도 되고 우리가 모델링에 있으면 커브의 끝단 빼는 걸로 뺀 다음에 그거를 체인으로 잡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충 이해는 가시죠? 뭐 볼앤드밀도 상관없고 챔퍼 이렇게 원하는 각도로 넣어주시면 간단하게 못따기는 이렇게 넣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와, 엄청 오늘이 제일 힘들죠, 그죠?